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 막 지났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7월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산에 갔다가 차량에 돌아와서 쉬던 중에 살해를 당했다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목격자라든가 다른 CCTV 부분이 불비해서 부분인데 네. 돌아가신 분은 50대 여성인데 일행이 두 분 더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이제 약초를 인제 근처에 있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같이 올라가셨나 봅니다.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마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일찍 내려오셔갖고 세 분이 올라갔고 네, 예, 뭐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하러 같이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 한 분만 먼저 내려갔군요. 네, 보통 요즘 뭐 근교 산에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차장에 그 가지고 간 차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2시 30분에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거고요. 그건 네. 팩트인데 그 중간에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먼저 내려온 것까지는 확인된 거고 일행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건 2시 30분에 발견된 건 맞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이 범인을 이제 CCTV 추적을 통해 잡았는데 네. 문제는 이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갖고 이 사건이 상당히 범인은 있는데 미궁에 빠진 사건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있고 또 범인도 잡혔는데 왜 이런 살해를 했는지 뭐 이런 정확한 동기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네,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경찰들이 프로파일러도 동원해서 이제 범인 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피해당한 사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지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예. 상황이고 또 성폭행 흔적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아니면 또 강도 흔적도 되질 않았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랑 교수님 말 맞다는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이고 좀 묻지마 살인 아니냐. 네. 왜냐하면 특별한 그 원인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 이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살해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된 거죠. 배상훈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시니까 이건 좀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이렇게 범인이 잡혔는데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흔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프로파일러가 보통 투입돼서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되는 범인이 있는 반면에 예. 짧은 시간 안에도 그 동기 파악할 수 있는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케이스 예. 바이 케이스인데 네네. 보통 아주 급수가 높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춘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범인의 프로파일러 투입이 그렇게 길진 않았나 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송치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기를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입국 다물고 자신은 재판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범인들도 그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동기를 떠벌리는 표현이 네. 그렇습니다. 떠벌리는 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범인들도 있고 떠벌린다고 해서 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유리하기 위해서 변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변명이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관들이 투입돼서 찾고 있는데 보통 한 60-70%는 찾아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20-20%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동기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치안 예방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상의 불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그 피의자, 피고인이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원한이라든가 치정이라든가 네. 성폭력이라든가 네. 금전 문제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시비했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사실을 시인하는데 네. 그 동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동기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예. 그래서 뭐 정신감정까지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신적으로는 현재 이상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도 그렇지만 재판부나 검찰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동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이 일부에서는 이게 묻지 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묻지마 살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만 저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차별한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범죄 보통 이런 범죄를 할 겁니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심리적 특성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특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형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뭐 망상적인 책임 전가 이런 부분도 아닌데 예. 그냥 입만 다물기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범죄자는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 네.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야 뭐 추리소설에나마 나올 것만 가지만 뭐 이른바 이 교차 청부 살인이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가능성 많이 떨어지지만은 교차 청부 사실이냐고 하면 누군가가 시켜서 그러니까 이중 삼각으로 되는 거죠. A는 B를 죽여주고 B는 C를 죽여 C는 A를 죽여주는 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청부살인 같은 경우도 아이고야.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뭐 가끔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는 실제로는 이 범인이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범인은 오히려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다른 동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정도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파악을 해봐야 되는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네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범인이 인근 주민 그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는 수도권에 거주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리적이나 연고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혀 연고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본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 일행을 조사해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나 그런 게 참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본인이 시인하지만 또 반성도 않고 후회도 않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동기를 지금 밝히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CCTV가 없대거나 이랬었으면은 정말 이건 오리무중으로 잡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다행히 또 이거는 주차장의 그 입구 쪽에 있어서 네. 이 범인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에 있어서 주차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범인 피고인이 본인의 차에다가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 평소에도.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아마도 무엇인가 다른 어떤 분노가 생겼는데 그 네. 분노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떤 그 전가를 이 피해자 좀 흔히 말하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잘못도 없는 이분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재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검찰이 구형하고 예.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범인이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그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실미약이나 상실인 사람들이 성격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사람들이 성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그 성의 그 소화기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적 장애 있는 사람들, 그 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재판도 받아서 처벌해야 되지만 치료를 좀 시켜야 되겠다. 네, 네. 치료시켜다 해가지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면은
판사가 선고를 해주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로밖에 실효 감을 못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성적 문제라든지 심신미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5년 이하.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15년 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치료 감호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 감호를 10년 동안을 치료 감호 받고 나머지 5년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다는 거죠. 피고인이. 근데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는 건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예. 아마 이 사이코패스라든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무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정도의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치료 감호를 청구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사법체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왜 요청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자신이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신감정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감형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 감호 시설 쪽으로의 이송 같은 거 그걸 요구하는 쪽 같습니다. 검찰은 사형 구형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본인이 이제 그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 뭐 계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본질이 보면은 반성이나 후회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치료 감호 요청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정신 상태를 감정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또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뭐 선고 공판에서 결정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살인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동기가 없이 본인이 진술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만 놓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양형이 사실은 많이 모호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호하다. 네, 양형 자체가. 예, 양형 자체가. 근데 물론 반성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최고형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걸 못 찾아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판사 이걸 판결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혹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 심층적인 면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심층적인 조사를 한다 하지만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효창구장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네. 1심에서 20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검찰 측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 생각인데 무기도 아니고 한 20년 그 선 내외에서 1심에서 선고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범죄 동기 이건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 보고서 좀 이럴 수도 있어 좀 생각이 들었는데 부산에서 아파트촌인데 특히나 고층 아파트입니다. 남성 2명이 드론을 띄워서 주민들의 사생활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이죠. 김은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9월 19일 그 새벽이죠. 0시부터 3시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네. 이 드론이 아마 두 사람이 띄웠던 것 같아요. 네. 드론이 이제 한 2-3시간 동안 촬영하다 그만 아마 고장 같은데 네. 그게 베란다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꽝 떨어지니까 소음이 크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주민들이 112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보니까 당시에 그 드론을 운행했던 사람이 드론을 수거하려고 오다가 경찰을 보니까 도주를 했어요. 그 당시 못 잡았는데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추적해가지고 두 사람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여러 번 이전부터 해왔던 것 같고 다만 이 드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발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었으면 그동안도 모르고 계속해서 좀 이런 일이 있는지도 확인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제 소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데 기분 나쁜 소리 난다 정도까지만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이제
추정하기는 드론일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밀착해서 아마 찍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 거실 바깥에 있는 유리창 쪽에 드론을 아마 고정시켜 놓고 정지시켜 놓고 안에 있는 사생활을 네. 찍어서 그 안에 이제 이거는 송신형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저장형 같습니다. 그 안에 카메라가 있고 예. 카메라 위에 저장 장치가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진 거를 그 안에 있는 저장 장치를 확인해 봤더니 다른 영상도 있었더라. 그럼 뭐냐면 그 안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잡아서 그 사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다른 영상들도 있더라. 네. 이건 이게 상습적이고 혹시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써서 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특례법에 보게 되면은 그 불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처벌을 하거든요. 네. 처벌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이나 뭐 7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도 있고 이걸 영업적으로 하게 되면은 3년 이상 처벌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드론에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 있으면서 고층 아파트는 문제가 보면 아마 그 아파트가 높다 보면 앞에 큰 건물들이 없다 그러면은 사생활을 할 때에 네. 커튼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안 치니까는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고성능 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10여 건을 촬영했다 그러는데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고장난 추락한 드론도 확인해보고 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0여 건 정도의 그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처벌하는 건데 당시에 아마 드론을 운행하면서 아마 좀 실수를 했다든지 떨어졌는데 그 촬영했던 사람은 구속을 했고 네. 같이 있던 지인은 이제 불구속설 하고 있거든요. 더 설하게 되면 아까 포렌식 같은 것도 하게 되면 더 많은 그 불법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두 명이 짝을 이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성이 있는 거고. 계획성이 있는 범죄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 찍은 이제 조정을 드론 조종기 무선 조종기가 아마 건너편 건물 쪽에서 네. 그걸 보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은 데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초에 어떤 특정한 데를 확인을 하고 계획을 네.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될 수 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전파는 건물에 가리면은 이게 조정이 안 되는데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각도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네. 앞서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들이 많은 밀집한 곳에서는 내 사생활을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뭐 커튼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내 사생활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뻥 뚫려 있는 곳이라든가 아주 높아서 나를 누가 보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건너동에 어떤 성범죄자가 카메라 마모리 렌즈를 거치해놓고 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적발되고 잡아냈는데 드론을 이용한 건 이제 적발된 건 이거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신고는 많이 들어왔었죠. 신고는 뭐 소리가 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여기까지 조심해야 되는 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면서 신고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드론 관련해서 이게 참 이렇게 문명의 이기 아니에요. 이 드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뭐 항공 영상 대신해서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또 드라마라든가 뭐 다큐 같은 거 찍을 때도 상당히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많고 또 얼마 전에는 비행기가 이 드론 때문에 못 떠가지고 또 커다란 손해가 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드론 스트라이크가 문제인 거죠. 새가 항공기에 부딪히면 이건 큰 거기 때문에 새를 쫓는데 이제는 새보다는 드론을 쫓으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드론이 떠갖고 항공이 취소되는 거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드론 이게 초경량 비행 장치인데 이 드론도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유행 항공법에 규제가 돼 있는데 내용 보게 되면은 중요 기관에 띄우면 안 되고요. 공항 통도 안 되죠. 공항 근처라든지 그다음에 전파 방해되는 그 고압선이라든지 송전탑 같은데 그 주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로라든가 도로에 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가 주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떨어지는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서울 도심이라든가 휴전선 부근도 안 되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발전소 부근에 띄우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띄우게 되면 사고가 아주 클 수가 있는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 군사 시설에서는 9.3km 이내에 띄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지 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드론으로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사실은 이게 어디는 띄워야 되고 어디는 띄울 수 없다는 거를 실제로 한국 드론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데서 앱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앱을 띄워보면 어디는 비행 금지 구역이고. 그 바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만약에 확인하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문의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띄운다는 거는 이거는 고의성이 존재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떤 이 제재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드론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에도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떤 뭐라고 하나 막 이걸 만들어 갖고 네. 일반 주택가에도 날리다가 뚝 떨어졌고 사람이 다친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갑자기 이제 뭐가 운전하다가 가는데 뭐가 뚝 떨어졌는데 그 드론인 거예요. 그 앞에 유리창 뺏겨갖고 또 사고 나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런 틀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틀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시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신종범죄죠. 드론 이용한 이제 불법 촬영들 이런 거 살펴봤는데 이것도 요즘에 사고가 좀 많이 나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예. 도로 위에 무법자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전 이거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두 번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는데 네. 이게 길거리에 그냥 나 있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앞에 이게 딱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갖다 놨나 봤더니 요즘에는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앱으로 이제 서로가 그 영업용으로 쓰는 건데 저도 킥보드는 타봤는데 전동 킥보드는 못 타봤어요. 저도 아이들 킥보드는 타봤는데 전동은 안 타봤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시는데 문제는 이거 헬멧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위험한데 왜냐하면 이게 돌 같은데 탁 걸려갖고 넘어지시면 이게 다치시거든요. 바퀴가 작죠. 작고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좀 이건 좀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까 지금 오는데도 KBS 앞에서 여성분이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탈 수 있고 또 부피도 크지 않고 그냥 앞에다가 던져놓고 또 난 내일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탈 것으로 유용한 장치라고는 하는데 사고가 좀 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건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사건인데요. 8월 11일 날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내리막길에서 피해자분이 60대 남성분인데 전동 킥보드 탈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주체 못한 거죠. 아이고. 왜냐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정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번 속도가 타게 되면 탄력이 생기니까 그 제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60대 남성분은 두개골 골절에다가 뇌출혈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니까 당시 속도가 25km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 속도라고 하면 25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동 킥보드가 또 사람이 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충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인데 어찌 보면 이게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전동 킥보드를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돼요. 만 16세 이상이 돼야 되고 원자 면허를 따야만 운전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원자 면허 없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전자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교통사고는 맞는데 문제는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받기가 어렵게 된 거죠. 개인으로 소송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고 다행히 이번에 바뀐 부분에서는 일종의 이제 무보험 차량 정도의 적용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안 됐던 부분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이제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송전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당한 사람이 내가 무보험차 상에 가입했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자기 부모가 가입했어도 그걸 일단 해준 다음에 그 전동차를 불법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면서 이게 또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 규제 많이 풀자고 또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12월부터는 이제 바뀌는 게 네. 연령대도 바꾸는 거죠.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아까 원동기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는. 지금은 타고 지금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근데 곧 바뀐다는 거죠. 곧 이제 없어도 되는 바뀌는 거고 다른 형태의 보호 장구에 대한 규정이 헬멧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이렇게 이거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다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만 하면 되느냐. 예. 최소한의 어떤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 자체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흔히 말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걸 다 풀어주는 것이 옳고 적절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10일 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13세 이상의 사람들이 탈 수가 있는데 면허가 없어 탈 수가 있어요. 면허가 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헬멧을 쓰는 거는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사실 처벌할 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용 그 이동장치라고 봐가지고 자전거랑 같이 봤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갈 수가 있고 차도도 갈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보도는 못 가게 돼 있지만 사실상 13세 이상 14세 15세 애들이 교통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골목이건 도로건 차도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고라니하고 합쳐가지고 퀵란이다. 퀵보드하고 고라니 튀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퀵란이라고 볼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많이 활성화시켰지만은 사건 사고 당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이게 특히 이제 동네 같은 데에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3, 4세, 4, 5세 이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유형이 다른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길 다닐 때 차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건 차는 차도로만 다니잖아요. 그렇죠. 부피가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 소리가 좀 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난 저기만 내가 안 들어가면 조심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데 이 킥보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올지를 알고 조심을 합니까? 소리도 안 나고 작고 경보장치도 없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 저심성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 때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만약 이걸 자율화시키고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푸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좀 그래도 좀 조금 다치고 말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 같은 것들을 한번 나중에 시간 좀 들여서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죠. 이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